타니모토 교수는 계단 운동을 할 때마다 계단 내려가기도 꼭 병행합니다. 上げる動きで乳酸がたくさん出るんです。下ろす動きでダメージが起こる。そういう筋肉が受ける微細なダメージというのも筋肉を大きく発達させるための有効な刺激になる。早くトントントンと降りると関節でその落下のエネルギーを受け止めることになるので、ちょっとじわりじわりとゆっくりめに降りていただいたら大丈夫です。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의 하중이 가해질수록 좋은데 계단 올라가는 운동보다는 계단 내려가는 운동이 뼈에 큰 하중을 가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는 계단 내려가기가 더 크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업 틈틈이 계단 운동을 실천하는 타니모토 교수. 스포츠의과학부에서 운동을 통한 근육의 변화와 효과를 연구 중입니다. 타니모토 교수는 계단 운동을 할 때마다 계단 내려가기도 꼭 병행합니다. 그런데 계단 내려가기도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運動としてはすごく楽なんで、心肺機能に対してはそんなに運動効果はないんですけど、筋肉に対しては非常に発達させるような大きな刺激になる。上げる動きで乳酸がたくさん出るんです。下ろす動きでダメージが起こる。そういう筋肉が受ける微細なダメージというのも筋肉を大きく発達させるための有効な刺激になる。 타니모토 교수는 무릎 관절 손상 염려에 대한 해결책도 찾았습니다. 早くトントントンと降りると関節でその落下のエネルギーを受け止めることになるので、ちょっとじわりじわりとゆっくりめに降りていただいたら大丈夫です。トントントンと降りると関節、膝とか足首にダメージがいきますから、少しゆっくりめでそろりそろりと降り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타니모토 교수는 계단 오르기와 내려가기의 근육 자극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보여줍니다. 주저앉는 동작은 계단 내려가기 동작, 일어서는 동작은 계단 오르기 동작과 유사한 근육 자극이 발생하는데 내려가기 동작의 근 자극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落下のエネルギーを受け止めてますからダメージが大きく起こるので、それが筋肉を強く大きくする刺激になります。炎症が起きている様子を見るのは運動した次の日に血液を取って調べると、降りる動作の方がずっとクレアチンキナーゼの値が高くなる、ダメージが大きくなるというのが観察できる。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상태를 수축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면 단축성 수축, 반대로 근육이 늘어나는 상태로 힘을 내면 신장성 수축입니다. 계단 내려가기 운동을 할 때 다리를 뻗어서 아래 계단에 발을 딛게 될 때 대퇴사두근의 신장성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런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는 동안 계속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육의 기본 단위인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쉽게 일으킵니다. 그러면 위성세포와 단백질이 그 손상을 복구하는데 이런 재생 과정에서 근섬유가 굵어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걷기, 가볍게 달리기와 비교한 하지 근육 근자극도 실험에서 계단 내려오기는 근육 부위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걷기보다는 근자극도가 크고 가볍게 달리기와 비교했을 때도 대둔근과 외측 광근에서는 근자극도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내려가기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건강에 무리가 없으시다면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이번 실험에서 봤듯이 근육 활성도 측면에서는 특히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관절 건강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60대 비만 여성들 30여 명을 계단 올라가기와 내려가기 그룹으로 구분해 12주 동안 관찰, 비교한 결과 계단 내려가기 운동 그룹에서만 골밀도 증가가 확인됐고 대사 관련 수칙에서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근력도 더 증가됐으며 기능적 체력 변화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수님, 걷기 운동에 비해서
이 계단 운동이 좀 더 효과적인 이유를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걷기 운동은 좋은 운동이죠. 저도 적극적으로 환자한테 권하는 운동인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걸을 때는 무릎 아래쪽에 종아리 근육만 쓰다 보니까 무릎 위쪽에 더 중요한 대퇴부 근육 강화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주로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반해서 계단 운동은 하고 나서 무릎의 하중을 느끼면서 무릎 위쪽에 허벅지 근육, 대퇴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날씨에도 관계없이 또 비용도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죠.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계단 운동의 효과를 어떻게 보실까요? 실제로 똑같은 관절염이 있는 환자를 하더라도 근육량이 많은 분들이 훨씬 통증이 덜합니다. 그리고 관절 수술을 했거나 뭐 인대 수술이든 관절염에 대한 수술을 한 사람들도 근육이 많은 분들은 회복이 빠르거든요. 네. 여기서 정형외과적인 계단 운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부위가 특히 좀 좋을까요? 근육이 어느 쪽이 발달이 될까요? 네, 허벅지를 이루는 근육은 주로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라고 네. 네 가지의 그런 서로 다른 근육이 모여져 있는데 주로 우리가 무릎을 폈을 때 네. 일을 하게 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일을 하게 되는 근육들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릎의 통증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무릎을 다치고 나서 회복하는 데는 무릎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이 이 대퇴사두근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진짜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운동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무릎 아픈 분들은 진짜 이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거 하면 안 될까요? 네, 계단 운동 하시고 나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계단 운동은 정형외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운동이거든요. 계단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인대가 손상이 있거나 관절 연골이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제 경험으로 보나 아니면 교과서로 보나 계단 운동 때 나타나는 통증은 대부분 다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 통증입니다. 힘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대퇴사두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힘을 정강에 전달해서 우리가 무릎을 펴고 굽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통증이 생길 수 있죠. 대표적인 힘줄로는 무릎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있고 또 슬개골 아래쪽에 있는 슬개건이 있고 그리고 무릎 내측과 외측에도 중요한 힘줄이 있는데 네. 거위발건염과 햄스트링 머슬이라고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써서 무리가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큰 검사와 치료 없이 내가 적절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단 운동은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 중에 물이 찬다든지 또는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온다든지 하는 동반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겠죠. 계단 내려가기 운동이 또 효과가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계단 내려가기도 계단 올라가기와 유사한 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더 훌륭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의 하중이 가해질수록 좋은데 계단 올라가는 운동보다는 계단 내려가는 운동이 뼈에 큰 하중을 가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는 계단 내려가기가 더 크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갈 때의 그런 동작과 계단을 내려갈 때 동작에서 우리가 쓰는 근육도 좀 다르고 근육의 쓰임의 방향도 이완과 수축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대퇴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 그리고 둔근까지 엉덩이까지 포함해서 계단 내려가기도 계단 올라가기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조화롭게 근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